요즘 2030 사이에서는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라는 심리적 거세가 생기는 거죠. 이게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일반 평범한 남자는 아예 시작조차 안 해버리는 거지. 피디님, 요즘 결혼을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 그리고 그 남자들이 뭘 깨닫는지 알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피디님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뭐가 제일 빡셀 것 같나요? 당연히 집 아닐까요? 솔직히 지금 서울 집값 보면은 숨이 턱 막혀요. 방금 서울이라 그랬잖아요. 왜 서울에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방 가면 넓은 마당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잖아. 일을 하려면은 일자리가 서울에 많으니까 솔직히 지방에 제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로 그거야. 그놈의 인프라 핑계가요. 대부분 남자의 인생을 가성비 최악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서울이 문제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게 인구 밀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 그게? 진짜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서울이라는 공간이 주는 비교 지옥이에요. 서울에 살면 숨만 쉬어도 이렇게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잖아. 오마카세, 명품, 호캉스 뭐 이런 거를 진짜 정말 많이 목격을 해요. 내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죠. 봐봐요, 피디님. 연봉이 한 6천이야 남자가. 그리고 집도 한 34평짜리 있고요. 공기업에 다녀. 어때요, 이 스펙? 평범한 거 아니에요? 이게 평범하다. 이런 스펙이 지방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개꿀 아니에요? 왕자님이지. 근데 이런 스펙이 서울로 오잖아? 그냥 평범으로 돼버리는 거야. 반대로 여자분들은 어때요? 한 달에 뭐 한 200, 250 벌면서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왜? 보이는 게 다 강남이잖아. 내가 강남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서비스하는 고객도 강남이고 뭐 다 강남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서울 집중화의 최악의 부작용은 뭐냐면 집값도 있겠지만 주제 파악의 상실입니다. 객관화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정리하자면요. 일반 평범한 남자는 한없이 낮아지는 거고 일반 여자들은 점점 하얀 곡선 높이 하늘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속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요. 번아웃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오냐면요.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10억? 12억이 넘었대.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그냥 모아도 이게 30년 걸린대. 그러니까 어때? 시작부터 패배감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의 눈높이는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하죠. 미디어나 SNS 속에서 어떤 걸 비추냐. 한강뷰, 성수동, 핫플. 이게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지방 경기도에서 사는 소박한 삶은요. 실패로 규정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성비의 불균형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은 문화나 서비스업을 찾아서 서울로 이제 몰려들고요. 남성들은 산업 현장을 찾아서 지방으로 이제 흩어져. 그러다 보니 서울엔 여자가 넘치고요. 지방에는 남자가 넘쳐. 이러다 보니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서울 집중화가 결혼을 망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주거비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죠. 서울 아파트는 가장 강력한 피임 기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수도권의 집값하고 전월세가 상승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신혼집 마련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라는 심리적 거세가 생기는 거죠. 표현이 좀 세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혼인율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럼 집값이 이제 2배 오르잖아. 혼인율은 수직 하락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2030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주거비 마련을 위한 무모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이 월 160만 원의 저축 꿈도 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꿔. 그러니까 결혼의 첫 단추인 이 집부터가 불가능한 미션이 돼버리니까 아예 시작조차 안 해버리는 거지. 그렇다 보니 생존형 비혼이 증가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초저출산의 진원지입니다. 통계를 또 이제 찾아보니까요. 서울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전국 꼴찌야. 0.58명. 한 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약간의 소폭 상승을 했대요. 근데 여전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최하위래요. 그러니까 좁은 닭장 같은 집, 살인적인 물가, 옆집 엄친아와의 경쟁. 그러니까 서울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곳이 아니라 나 혼자 생존하기도 벅찬 정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여기서 결혼 출산은요. 한마디로 자살행위로 생각이 든다는 거지. 씁쓸하네요. 세 번째입니다. 무한 경쟁의 늪입니다. 다들 커리어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제는 생존이
결혼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아까 PD님이 말하는 것처럼 고소득 일자리하고 좋은 기회는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청년들은 어때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초경쟁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커리어가 우선이 되고요. 이제 결혼이 후순위가 되는 거야. 그런 가치관이 강제적으로 내 머릿속에 주입이 돼버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그 다음에 불안정 고용 등 경제적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리스크의 큰 투자로 인식을 해버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 손절을 쳐버리는 거죠. 근데 잘 봐봐요. PD님들도 서울 직장인이잖아. 일하고 나면 어떻게 돼? 집에 가면 녹초되지.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도 에너지가 없어서 못해. PD님 왜 연애 안 해? 돈 벌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책임집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비교 지옥과 눈높이입니다. 인스타 속 서울 라이프 보면 왜 이렇게 화려해? 제가 봐도 화려한데 현실 감각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한단 말이야. 대표님도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잘 되고 있는 그런 비교돼요. 저도 이렇게 되고 있어도 막 불안하고 어떻게 막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그 인스타 속의 분들을 보면 너무 여유가 있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야. 얼마나 저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저럴까? 막 이런 불안감이 저도 보면서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진짜 들어요. 당연하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인스타 속의 삶이 평균 기준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은요. 여가나 소비나 자기개발 기회가 너무 풍부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결혼이 가져오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 이거를 감수하려는 의지가 박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방에서는 사실 똑같은 돈이라도 국밥 먹고 산책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화려한 데만 가야 될 것 같고 비싼 데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꼭 인생 내 거 찍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문화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은 거냐. 그게 다 나의 통장에 돈을 쓸어가는 주범입니다. 그거를 미처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래서 결국엔요. 눈만 높아져서 결혼을 못하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요. 남녀 성비 시장의 붕괴입니다. 서울엔 여자가 많고 지방엔 남자가 많죠. 왜 그러냐면 문화나 서비스 사업이 이제 좋은 직장이 많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성 쏠림 현상이 이제 많아지고 반면 제조업이나 이제 산업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현장이 많은 데는 지방에는 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서울은 신부감들이 너무 과잉되게 많아. 근데 지방은 신랑감이 과잉 많아. 이렇다 보니 최악의 수급 불균형이 찾아온 거죠. 봐봐 서울 여자들은요. 웬만한 남자들은 눈이 높아서 성에 안 차. 요즘 20대 여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연봉 1억이 당연한 줄 알아요. 연봉 1억이면 진짜 상위 1%거든요. 근데 1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이거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런 분이 연봉 얼마예요? 3천 4천.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래. 언니 이거 유튜브 자극적으로 하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상담하는 거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진짜. 제가 하는 말은 다 100% 팩트입니다. 근데 지방 남자들은 또 어때요? 만날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남자가 있다. 한번 만나봐라. 지역이 뭐가 중요하냐 하고 소개를 이제 지방 남자 하잖아요. 서울 라이프 즐기지 못해서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거절부터 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성비 불균형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요. 서울에서 평생 이 파랑새만 찾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봉 5천 받으면 뭐예요? 서울이 좋다는 거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그 좋은 인프라 내 돈 주고 누릴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그림의 떡이고 고문입니다. 월세 내고 친구들 만나서 인스타용 맛집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근데 그러면 뭐해? 통장은 텅 비어서 텅장이 되어 있고 집은 5평 원룸 결혼은 꿈도 못 꾸죠. 근데 이렇게 눈을 살짝만 돌려보세요. 지방 거점이나 혁신도시에 보면 공기업들도 많고 직업 좋은 사람도 진짜 많단 말이야. 거기에 연봉 5천은 서울의 연봉 5천과 달라요. 서울 전셋값이 최소 5억에서 6억이잖아. 지방에서는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는 어떤 남자가 조금 더 선호가 될까요? 원룸에 5평짜리 찌들어 사는 남자와 지방에 아파트가 있고 좀 여유로운 남자. 이게 미디어와 SNS가 보여주는 서울 라이프라는 가스라이팅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눈높이가 박살이 나고 결혼이라는 행복을 앗아가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요. 남들 다 박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 즉 서울에서 M4 세대로 늙어 죽지 않아요. 내가 1등 할 수 있는 블루오션 어디로 갑니까? 지방, 틈새 시장. 그걸로 가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알짜게 사는 남자분들이 요새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